무라카미 하루키의 류큐84. 무라카미 하루키의 최신작이죠. 하루키는 자신의 전문집에서 이 류큐84의 모티브를 한때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옴질리교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찾았습니다. 옴질리교. 1995년 3월 출근길로 불리는 도쿄 지하철 안에 맹독산의 가스를 무자비하게 살포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요. 이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그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최악의 사이비 종교였던 백백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7년 서울 왕십리 주재소, 지금의 파출소죠. 거기에 한 남자가 뛰어듭니다. 남자의 이름은 유곤용. 그는 주재소로 뛰어들어 백백교도들이 자신을 쫓고 있으니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들은 깜짝 놀라 즉각 수사팀을 꾸려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도대체 백백교가 어떤 종교였길래 일본 경찰들은 그런 놀란 반응을 보였을까요? 백백교는 우선 동학교도였던 전정훈이 창시한 백도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도교는 그 당시 난립하던 신흥종교들 중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종교였는데요. 하지만 전정훈이 사망한 이후 세 아들들이 교주 자리와 포교 방법의 논란을 빚다가 결국 세 아들들이 각자의 종교를 차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차나 및 전영희가 차린 것이 바로 백백교였죠. 당시 일제는 종교 정책을 다음과 같이 폈습니다. 먼저 신토, 즉 일본의 고유 종교죠. 그리고 불교, 기독교 이 세 개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사 종교로 분류를 하여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백백교는 처음 창시되었던 경기도 가평에서부터 출발하여 함남,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충청도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로 교세를 확장합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던 백백교가 된서리를 맞은 것은 1930년 7월 한 살인사건에 백백교가 배후에 있음이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후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었고 백백교는 표면상으로 교단이 와해된 채 지하로 숨어들게 되죠. 그렇게 지하로 숨어든 백백교 교주 전용회와 간부들은 교단을 재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짓 예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강록 아시나요? 네. 이 시에 조선이 망하고 정씨의 나라가 온다는 예언을 담은 그런 예언서죠. 근데 전용회는 이 정강록을 제멋대로 기사해서 정강록에 나오는 정씨는 사실 전씨고 그 전씨가 바로 나 전용회다. 그리고 일제하고 평화하고 백백교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식의 거짓 예언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설 동안 빼놓을 수 없죠. 이제 곧 백백교의 세상이 올 것이니 당신들이 백백교를 믿기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불로장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전용회는 사람들을 빠르게 모아 교단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추악한 진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백백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교주 전용회로부터 세 가지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중 첫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해서 백백교의 교단 본부가 있는 경성으로 올라오라. 당연한 얘기지만 백백교에 바쳐진 재산은 교주 전용회의 몫이 고스란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두 번째 명령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집안에 미묘한 처녀가 있거든 시녀로 바쳐라.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렇게 바쳐진 처녀들은 교주와 간부들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과 동생, 친척, 그런 가족들을 전부 잃고 남은 백백교도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백교의 세상이 곧 올 것이니 조용한 곳에 가서 농사나 지으며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남은 백백교도들은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와 같은 산지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격리된 삶, 반복되는 이사, 무엇보다도 떨어진 가족 걱정에 그 누구도 감히 배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백백교가 지하에서 뻗어가던 어느 날 1937년 2월 황해도 회주에서 유명한 한 사업가가 우연 입교를 신청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앞에 나왔던 유곤용인데요. 그가 입교를 신청한 이유는 백백교에 빠져있던 누리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입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주 전용회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유곤용은 술을 먹어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의 경호원들과의 싸움 끝에 결국 왕십리 주재소로 가
백백교가 아직 비밀리에 교단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매우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발한 것이죠. 그렇게 검거해 나선 경찰 50여 후 한 야단에서 전용인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들의 재산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북백교도는 여성 신도들을 성노르기로 유린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그 당시의 그 신문 자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백백교가 집단 살해마저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배교의 낌새가 보이거나 교단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은 낌새가 보이는 신도가 있으면 즉각 죽인 뒤 폐방 등을 이용해서 안매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이 그렇게 이용된 폐방 중 하나인 천원금강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안매장한 것으로 밝혀진 시신만 무려 314구, 어쩌면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체포된 18명의 간부 중 14명은 사형, 4명은 7년에서 15년의 중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인물은 당시 백백교의 2인자였던 이경득이라는 사람인데요. 무려 160명이 넘는 신도를 죽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참고로 교주인 전용에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았고 10개가 넘는 가명을 사용할 정도로 신변 보호에 매우 철저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재판을 끝으로 백백교는 조선 사회에 매우 큰 충격만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저 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일 뿐일까요? 불안과 불만, 그리고 무지가 있는 곳이면 사이비 종교는 어디든지 매우 쉽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은 때때로 매우 가공할 만한 폭력성과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경계하지 않는 한 그들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다시 충격을 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백백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